안녕하세요. 하늘항공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작년에 플렉스9 Q20 제품 구매하셔서 1년 정도 쓰신 고객분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사업 시작한 다음에 처음 문의를 주셨어요. 조금 고민 끝에 드론을 구매를 하셨는데 그때 사신 모델이 Q20, 저희는 Q20입니다. 드론을 처음에 이제 사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구매를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드론을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 23년도니까 21년도부터 드론을 구입을 해서 농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약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그렇죠. 계속 제가 농기계 살 때도 마찬가지 한 2년 정도는 많이 찾아서 사는 편인데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우리 황정택 사장님이 유튜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2년이 돼가지고 황 사장님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2년이란 거의 시간이 있으셨네요. 21년도에 고민하시고 28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농민분들이 올해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심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한 5분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이제 농약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운기에다가 분무기를 달아서 했었고, 그러다가 한 19년도에 제가 이제 직접 농약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콤바인 엔진으로 해서 또 자동 닐을 달아가지고 하다가 이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되게 다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농약줄 잡는 것 자체도 저도 힘들고 사장님 아직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지금 저도 지금 유튜브 농부와 농기계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자작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계속 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드론을 사가지고 하게 됐어요.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십니다. 드론 착륙장을 자작으로 이제 용접해서 만드실 정도로 손재주가 되게 좋으신 편이라서 말씀대로 이제 농기계, 그런 분무기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농약 주는 기계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고, 처음 구매하실 때 이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이제 결제를 하면서 구매를 하신 게 아니고 농협 융자로 구매를 하셨어요. 농협에서 융자로 2천만 원까지 나오죠. 플렉스9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융자로 왜 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현금을 주고 살려다가 제가 갑자기 또 기계가 좀 뭐가 좀 필요해서 다른 것들을 좀 사다 보니 현금이 좀 부족해서 다른 농기계를 하셔서 이게 쉽게 해서 드론이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통화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융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아마도 이제 제 기억하기로 뭘 수확하고 나서 주신다고 했던 밀을 수확하고 나서 이제 줄 테니 일단 기계 먼저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장님 조금 이제 값이 비교적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농협 융자가 되니 1년 거치 5년 상환하는 제품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게 시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이걸로 가져가셨습니다. Q20에 대해서 그러면 제품이 오늘 이제 정비를 다 해드렸는데 프레임 자체가 요새는 이제 이런 제품들 약제통 히터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진 않으신지. 뭐 아쉽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 농기계라는 것도 그러고 자동차도 그러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론도 처음에 받아가지고 날리는데 나는 천천히 보내고 싶은데 별나 빨라서 다시 와가지고 세팅도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안전 위주로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거에 뭐 관여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떤 형태의 프레임이든지 어떤 형태의 드론이든지 사용자 사용하기 나름이다. 드론 쓰시기 전에는 다른 장비로 이제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작년에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하셔가지고 뭐 농약이라든지 뭐 비료를 주셨는데 좀 차이가 있으신지, 쪽대로 경운기로 하셨을 때 뭐 다른 장비로 했을 때랑 드론이랑 했을 때랑 차이가 있으신지. 약효 차이는 거의 없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인력이 최소화,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 내가 직접 만든 기계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최대 맥시멈으로 한 6, 70마지기? 드론으로 하니까 3,000평인가요? 60마징이면? 200평씩 잡나요? 예, 한 마지기에 200평? 예. 6,000평에서 8,000평 수동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것은 뭐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뭐 200마지기까지도 하루에 2만 평이요. 네. 충전하시면서 배터리는 그 지금 배터리 기준이 배터리 지금 4개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5개. 4개 기준으로 뭐 충전하시면서 중간에 충전을 하시겠지만 2만 평까지 하신다. 제가 보니까 1000평에 처음에 속도를 조절하기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1000평 기준으로 한 3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나?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이제 직감으로. 근데 이제 속도를 너무 빠르니까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1000평 기준 대략 한 4분 30초에서 5분 사이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드론을 사셔서 좀 잘 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드론을 오늘 정비로 왔는데 보리약까지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 수작 네. 하시고 이번에 그 밀까지 네. 그러면 약을 네. 하신 거네요. 이제 수도작에는 이제 충제하고 균제, 살충제? 영양제, 네, 살균제. 그걸 하고, 네. 밀은 이제 풀약, 파종 살충제? 후에 네. 풀약을 하는데, 관행으로 할 때하고 드론으로 할 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뭐 독세기 때문에 풀약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독세기도 거의 없고 오히려 더 편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체 살포기도 같이 구매를 하셨었는데 네. 패키지에 포함되니까요. 비료를 어느 정도 많이 뿌리셨는지 좀, 예를 들어서 뭐 포대라든지 면적 아니면 이제 뭐 횟수 이렇게 좀 여쭤보. 우리가 보통 한 단지 900평 잡고 네. 뭐 2푸대 정도, 두 푸대씩? 많이 뿌리면 3푸대 네. 정도 하는데 그게 좀 아쉽죠. 한 40kg씩 뿌리면 좋은데 비료를 두 포대씩 제거 기체는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러면 한 포대씩 넣으시나요? 20리터급이니까. 이삭거른 라고 하는 한 6월 달에 그것은 제가 이제 2학기 12기로 네. 했기 때문에 비료는 수도작의 비료는 하진 않았고 수전이 안 하셨고 밀에만 요소 비료 이런 것들. 그러면 심기 전에 준 건가요? 심고 나서 보통 한 2월 말부터 네. 이제 얼마 전에 주신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4월 달이니까 한두 달 전에. 드론을 이제 구입하시기 전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사장님처럼. 그런 분들한테 드론을 구입하기 전에 좀 조언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첫 번째는 AS. 첫 번째는 사후 관리. 예. 농사 규모에 따라서 이제 크기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크기나 가격대. 네. 크기를 따지면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은 좀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네. 저는 비료보다는 충제나 균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20 갖고도 요즘에 나온 DJI나 지페이나 청풍이나 뭐 이런 거 다 봐봤거든요. 다 봐봤는데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 대비 굳이 충제나 균제를 40리터급 DJI 뭐 50리터급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굳이 그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인데 비료를 좀 많이 안 뿌리시는 편이시라 다른 장비가 있으셔서 대형화된 기체보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작은 드론도 비교적 작은 드론은 아닙니다. 20m 일종 드론이에요. 네. 일종인데 그런 드론도 적합하다? 뭐 그런 드론이 좋다. 그런 드론도 좋다. 여유만 있으면 큰 거 해가지고 2대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는 살포용, 하나는 비료 살포용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면 굳이 큰 것까지는 자가망재만 좀 하시는 이제 분들은 너무 큰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도 영업 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러면 혹시 자가도 하시면서 뭐 영업은 제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그러면 좀 드론 샀으니까 좀 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런 분들도 작년에 좀 해줬고. 그러면 좀 용돈을 주시나요? 삼촌 그러죠. 좋겠다.
이게 일단은 제가 이제 속도를 네. 낮게 이렇게 천천히 몰면서 살포량을 많이 주니까 네. 많이들 흡족해 아. 하셔요. 빨리 가면서 이렇게 살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확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좀 수북하니 그렇죠. 하는 것이 그 나은 것 같아요. 외주 맡기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너무 빨리 갔다 온다 드론이.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생명이니까 빨리 주고 빨리 빠지는 게 최선이니까 양량을 좀 높이고 빨리 간다. 근데 이렇게 빨리 가서 약이 묻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적기에 뿌리고 싶다. 내가 맞아요.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 뿌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좀 시실비가 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간행으로 할 때는 바람이 불어도 이게 살포가 가능했는데 이 드론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면서 하기 그쵸.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체도 그쵸.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비산도 많이 네. 되고 약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러죠. 묻기가 좀 힘들지 않냐. 네. 그래서 적기에 하는데 드론으로는 그 적기를 제가 봤을 때 한 30-40% 맞추기는 힘들지 않냐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여유롭게 네. 적기를 좀 선택해서 방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님, 광주 김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해봤는데요. 실제로 농업용 드론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음이 좋은 게 제 느낌으로는 저도 드론 팔고 나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아요. 드론을 판매를 했는데 이따가 연락 와가지고 드론 떨어졌어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장님처럼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랑 소통도 많이 하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하면 문제가 없이 방제들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광주 김 사장님 인터뷰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